자, 지금 이제 건설노조 조합 간부인데 노조 활동을 마치 공갈을 했다라고 뒤집어 씌워서 오늘 오후 3시에 영장실질심사가 예정이 되어 있었어요. 근데 그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직전에 도저히 쪽팔려서 못 살겠다라고 하면서 분신을 한 겁니다. 그런데 왜 이게 건설노조였느냐? 저는 이게 연대를 차단하는 노림수가 있다라고 생각해요. 아까 지금 제가 3가지 노조를 말씀드렸습니다. 화물연대, 그리고 건설노조, 그리고 금속노조요. 이 3개의 공통점은 산별노조다라고 하는 공통점이 있어요. 물론 화물연대는 조금 성격이 다르긴 합니다만, 그러니까 산별노조라고 하면 무엇이냐면 산업별로 노조를 큰 노조 집단을 만들어서 그 산하에 있는 그 작업장에 쟁의가 발생했을 때 이 산별노조 위에서 내려와가지고 그 노사쟁의들을 해결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10인이 근무하고 있는 직장이 있어요. 근데 10인이 근무하고 있는 직장에서 파업을 하게 되면 그 조그만 집단에서 형, 동생 하던 사람들끼리 치고받고 싸워야 되고 그 과정에서 노조가 제대로 된 목소리를 내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산별노조는 뭐냐면 중앙에서 내려오는 거예요. 전혀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 그냥 노동 현장을 찾아와서 그 노동자의 입장에서 협상하고 교섭하는 게 산별노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노조에서는 굉장히 큰 힘을 얻을 수가 있고 그 다음에 개별 노조들로 존재했을 때 갖고 있는 협상력하고 산별노조가 갖고 있는 협상력은 산별노조가 훨씬 더 클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산별노조 같은 경우에는 노동자끼리 갈라지는 노동자 안에서 저 회사, 우리 회사의 얘기만 잘해야지, 우리 회사만 잘 먹고 잘 살면 돼 라고 하는 그동안에 보였던 개별 노조의 이기적인 부분들을 좀 차단할 수 있다라고 하는 장점이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바로 이 산별노조부터 때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대립점이 있는 게 있어요. 산별노조, 노조인데 윤석열 정부에서 굉장히 띄워주고 있는 노조가 있습니다. 어딘가요? MG노조죠. MG노조. MG노조는 윤석열 정부에서 마치 새로운 노조다라고 하면서 무진장 띄워주고 있어요. 근데 MG노조가 가지고 있는 슬로건 중에 기치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 MG노조는 정치색을 띠지 않는다라고 얘기합니다. 똥멍청이들의 똥멍청이. 똥멍청이 중에 상똥멍청이들인데 노조가 투쟁을 하면서 정치적인 색채를 띠지 않으면 그게 어떻게 이 노조가 원하는, 노동자가 원하는 것들을 이뤄낼 수가 있습니까? 그런데 잘 보셔야 되는 게 있는데 MG노조는요. 흔히 말해서 정말 쓸만한 직장에 있는 20대, 30대 젊은 애들이 다른 애들은 모르겠고 우리 회사 이익만 보장해줘 라고 하는 그 어떤 스탠스를 갖고 있는 게 MG노조입니다. 오늘 MG노조 뭐 했는 줄 아세요? 오늘 노동절입니다. 노동절에 MG노조는 무엇을 했을까요? 스타벅스에서 오세훈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커피를 마시면서 플렉스 하면서 오세훈하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본인이 원하는 것들을 관철시키겠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퍼포먼스를 한 거죠. 근데 여기서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제가 왜 MG노조를 이렇게 부정적으로 묘사를 하냐면요. MG노조야말로 이 개별노조가 가지고 있는 가장 극단적인 단점의 결정체가 그 MG노조가 지금 만들어지고 있는 겁니다. MG노조는 다른 거, 나는 연대도 안 해요, 얘네는. 다른 회사에 있는 문제는 내 문제가 아닌 거예요. 그냥 우리 회사 내에서 내 이익만 좀 더 높여내겠다라고 하는 게, 물론 말은 달리하고 다른 이야기들을 합니다만, 그게 MG노조가 가지고 있는, 그게 얘네의 가장 큰 특징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요, 노조는
우리 회사 안에서 나의 노동의 가치를 보장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같이 노동하고 있는 노동자들과 연대하고 그러면서 정치색을 띠고 정치 집단과 교섭하고 정치 집단과 협상하면서 정치로 이 노동의 영역을 끌고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나중에 MZ노조 이제 팽당할 때 한번 보십시오. 오늘도 조선일보가 MZ노조 칭찬하느라고 난리도 아닙니다. 난리도 아니에요. 근데 건설노조 지금 사망한 노조 간부는요. 정말 본인의 이익 때문에 그랬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물론 노조가 너무 과한 부분들도 있어요. 그리고 부패한 노조 간부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마치 모든 노조가 부패했고 모든 노조가 엉망진창인 것처럼 악마화해서 일반 대중과 노조를 분리시키고 또 노조가 무슨 특권층인 것처럼 귀족노조 이런 말도 안 되는 프레임으로 공격하는 게 이 천박한 자본의 논리를 그대로 갖고 있는 윤석열 정부의 실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오늘 같은 노동절에 다시금 좀 씁쓸합니다. 최소한 오늘 같은 날은 노동자들한테 좀 분노를 야기하는 그런 말들을 안 했으면 좋겠는데 윤석열은 오늘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윤석열이 오늘 이제 노조랑 관련돼 갖고 SNS에 글을 올렸어요. SNS에 글을 올렸는데 뭐라고 했냐면 잠깐만요. 네. 노동절에 노동자 갈라치는 대통령, 고용세습 뿌리 뽑겠다. 윤석열 대통령이 1일 노동절을 맞아 노사 법치주의 확립과 고용세습 타파를 재차 강조하고 나섰다. 윤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노사 법치주의를 확립하고 우리 헌법 정신에 위배되는 기득권의 고용세습은 확실히 뿌리 뽑을 것이다라며 소수만이 기득권을 누린다면 그것은 자유가 아닌 특권이라고 썼다. 이어 더 많은 양질의 일자리가 창출되도록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게 노동을 유연화하고 노동시장의 이중구조를 타파할 것이라며 덧붙였다. 열악한 노동 조건을 개선하고자 각국의 노동자들이 연대의식을 다지는 날에 노동자를 기득권과 비기득권으로 나누고 취임 이후 수차례 반복한 메시지를 통해 자신의 3개 개혁과제 가운데 하나인 노동개혁을 강조하고 나선 것이다. 진짜 캐캐 먹은 얘기가 노동유연합니다. 이게 MB 때 신자유주의 정책이 확산되면서 얘기했던 게 노동유연화인데 노동유연화는 그냥 쉬운 해고의 다른 이쁜 말인 거잖아요. 노동유연화가 아니라 쉬운 해고법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게 맞는 거죠. 근데 이런 노동절에 노동자들이 그래도 서로 연대하고 노동의 가치를 보장받고자 한다라고 하는 그런 노동절에 말입니다. 귀족 노조가 있고 고용세습이 있고 이걸 가지고서 노동자들을 또 갈라치기 하면서 연대하지 못하게 만드는 이 늘 반을 나눠서 을과 을이 싸우게 만드는 이 거지 같은 속성들 정말 지긋지긋하고 토가 나올라 그래요. 시사부로 많이 구독해주세요. 좋아요도 눌러주세요. 공유해주세요.